네, 안녕하세요. 커리어아이 주식 레벨 2 기업 분석 프로젝토링 최종 발표를 맡은 구예송입니다. 저는 음식료 업종의 롯데칠성을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추적 및 밸류에이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산업 분석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료 현황 분석입니다. 저는 현황 분석의 키워드로 헬시 플레저를 꼽았습니다. 헬시 플레저란 건강과 기쁨의 합성어로 건강관리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음료 시장 역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특히 탄산음료 시장 내에서 무설탕과 무알코올을 주축으로 한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롯데칠성은 제로 음료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점업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으나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어 최근에 주점업의 경기 동향 지수는 2분기 92포인트로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음식료 업종의 주가는 경기 둔화와 실적 피크아웃 등의 우려로 인해 약세이나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 방어적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료 업종의 수익성입니다. 국내 음식료품 기업들은 원가 부담에 대응하려 작년 하반기부터 판가 인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작년 및 올해 들어 평균 판가는 각각 4% 내외 인상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기업들은 추가적인 판가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농심이 라면값을 1년 만에 추가 인상할 것을 예고한 데 이어 두 번째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가공식품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는 원가 부담이 심화되고 또한 전년도의 기저 부담으로 매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 하락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료 업종의 밸류체인입니다. 음식료 기업은 비용에서 원재료의 비중이 50% 이상이며 산업의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원재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원재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제품 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와 주류 업종은 사탕수수 원당과 알루미늄 소매 가격 추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곡물 가격은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원당 가격은 지난 5월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 추세이며 알루미늄 가격 또한 피크아웃 추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고 상반기에 높은 시세를 감안한다면 원재료의 투입 단가 상승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롯데칠성의 현재 주가는 15만 2천 원이며 목표 주가는 23만 5천 원이고 투자 의견은 바이로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트렌드와 점유율을 동시에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동사는 음료 업계 1위로서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주류 시장 마켓 쉐어 또한 소폭 상승 중입니다. 음료 시장은 다양한 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이어지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강화할 뿐더러 제품군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롯데칠성은 경쟁업체 대비 트렌드 소비에 대한 대응이 빠를 뿐 아니라 여러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신제품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첫 번째 도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탄산음료 부문에서는 제로 포트폴리오, 생수 부문에서는 무라벨 생수, 탄산수의 트레비 등 이러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제로 탄산 시장에서 50%가 넘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후발주자인 주류 시장에서도 2019년부터 꾸준한 마켓 쉐어 상승 성과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니즈가 고도화됨에 따라 2023년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맞춤형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밸류체인 최적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롯데칠성의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2020년 4.3%에서 지난해 2021년 7.3%로 개선되었고, 순이익률은 2019년 적자 마이너스 5.9%에서 지난해 5.5%로 크게 개선된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으며 순이익률도 상승폭이 롯데칠성보다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경쟁사 및 과거 실적 대비 현재 최근의 수익성 개선이 매우 뛰어난 현황입니다. 이는 당사가 2018년부터 꾸준히 원가를 절감해오고 생산 물류 부문 비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ZBB 프로젝트를 통하여 2020년에는 1,160억 원을 절감하였고, 프로젝트 추진을 지속하여 앞으로 하반기에도 비용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는 총 55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도 수익성 부문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 파트입니다. 롯데칠성의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정 파트입니다. 지난 2분기 롯데칠성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4%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음료 부분에서 롯데칠성의 제로 탄산 매출 증가와 주류 부분에서는 ZBB 활동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와 4분기, 즉 2022년 하반기에는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9월달 주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신제품 판촉 비용의 부담 심화가 우려되어 수익성 부문은 지난 분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에는 매출액 성장률 전년 대비 11.6%와 영업이익 성장률 28%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롯데칠성의 밸류에이션 방법으로는 PER과 EV/EBITDA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PER은 해당 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중요한 동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또한 1분기 기준 전체 자산 중 유형자산 비중이 57%로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EV/EBITDA의 방법도 적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PER을 통해서는 적정주가 23만 7,390원을 도출해내었고, EV/EBITDA를 통해서는 적정주가 약 23만 5천 원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러한 PER과 EV/EBITDA 방법으로 산출한 주가의 평균을 반올림하여 최종 목표 주가 23만 5천 원과 상승률의 55%를 도출하였습니다. 타겟 멀티플 선정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업 부문이 비슷한 기업을 여러 개 찾기 힘들어 대부분 해외 기업을 대다수로 구성하였습니다. 피어 그룹은 한국 시장에 상장된 하이트 진로와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코카콜라, 펩시코, 그리고 아사히 그룹과 안후이저 부시 인베브 5가지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을 통해 피어그룹의 평균 PER 14.1을 도출해내었고, 평균 EV/EBITDA는 10을 도출해냈습니다. 그 30%를 할인하여 타겟 PER과 EV/EBITDA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및 투자지표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요 투자지표의 계정들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